Thing 3. 잘 사는 나라에서는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을 많이 받는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시장 경제에서는 생산성이 높으면 그만큼 보수를 많이 받는다. 똑같은 일을 하고도 스웨덴 사람이 인도 사람에 비해 임금을 50배쯤 더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생산성의 차이를 반영한 결과다. 인도 같은 곳에서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여 인위적으로 이런 차이를 좁히려 해도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대해 불공평하고 비효율적인 보상을 하게 될 뿐이다. 공평하고 효율적인 보상은 자유로운 노동시장에서만 가능하다.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의 임금 격차는 개인의 생산성이 달라서가 아니라 각 정부의 이민 정책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나라 간의 이주가 자유롭다면 잘 사는 나라의 일자리는 대부분 못 사는 나라에서 온 노동자들이 차지하게 된다. 다시 말해 임금이라는 것은 정치적 결정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은 잘 사는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지만 가난한 나라의 부자들은 부자 나라의 부자들에 비해 경쟁력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부자 나라의 부자들이 개인적으로 특별히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들의 높은 생산성은 단지 역사적으로 축적해온 다양한 제도들 덕분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개인의 가치에 맞는 임금을 받고 있다는 잘못된 신화를 깨뜨려야만 한다. 이 글의 전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웨덴 버스 운전사는 같은 일을 하는 인도 뉴델리의 버스 기사에 비해 50배를 더 받습니다. 자유시장 경제학에서는 어떤 상품이 그와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상품에 비해 값이 비싼 것은 그것이 더 나은 상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스웨덴 운전기사가 인도 운전기사보다 50배 높은 임금을 받는다는 것은 생산성이 50배가 더 높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운전에서 50배나 더 잘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설명이죠. 교육과 훈련을 통해 축적한 기술과 지식이 더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월급을 받는다는 또 다른 설명은 운전이 이런 교육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스웨덴 운전자가 인적 자본을 더 많이 지니고 있다는 사실로는 인도 운전자보다 돈을 50배나 더 받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스웨덴 운전기사가 50배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보호주의 덕택입니다. 자국의 이민 통제 정책 덕에 스웨덴 노동자들은 가난한 나라의 노동자들과 직접 경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는 인도 사람에 비해 생산성이 높지 않은데도 50배나 높은 임금을 받게 됩니다. 부자 나라의 노동 인력 대다수를 인도나 중국 또는 가나 출신의 노동 인력으로 대체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들 외국인 노동자 대다수는 스웨덴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몇 분의 1 정도만 받아도 만족할 것이고 일은 자국 노동자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잘해낼 것입니다. 방 안에 코끼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좁은 방에 들어와 있는 코끼리처럼 무시할 수 없는데도 무시되고 있는 진실을 얘기하는 비유죠. 부자 나라에 사는 대다수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자국 노동시장에 대한 엄격한 정부 통제, 즉 이민 제한 정책에 따라 결정적으로 좌우됩니다. 이민 제한 정책이야말로 자유시장 경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시스템 속에 시장 규제가 얼마나 속속들이 퍼져 있고 어느 정도로 그 사실을 보지 못하는지 알려주는 좋은 예입니다. 각 나라마다 어느 부분의 노동시장에 얼마의 이민자를 받아들일지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문화적 배경이 서로 다른 이민자를 무제한 수용할 능력을 지닌 사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 정체성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입니다. 너무 많은 이민자가 한꺼번에 유입되면 그를 받아들이는 사회는 결속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민족적 정체성을 새로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는 이민자들의 수와 유입 속도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민자의 구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투자 이민 제도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겪는 자본 부족 현상을 더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고학력, 고급 기술 소지자를 선호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두뇌 유치를 더 심화시키기도 합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가난한 나라의 평균 국민소득을 끌어내리는 것은 빈곤층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나라가 못 사는 이유는 빈곤층 때문이 아니라 부자들 때문입니다.
스웨덴 운전기사가 인도 운전기사보다 50배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가 속한 스웨덴 노동시장에 비슷한 일을 하는 인도 노동자에 비해 50배가 훨씬 넘는 생산성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릭슨, 사브, SKF와 같은 세계 첨단 기업에서 일하는 최고 경영진, 과학자, 엔지니어 등은 인도에서 유사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 수백 배 높은 생산성을 자랑합니다. 덕분에 스웨덴의 국민 생산성 평균이 대충 인도보다 50배가 높아진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 나라의 동일 직종 종사자들과 붙여놓아도 지지 않습니다. 정작 자기 몫을 하지 못하는 것은 가난한 나라의 부자들입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부자들의 생산성 때문에 나라가 가난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나라 전체를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나라의 부자들이 나라 전체를 끌어올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 나라의 어떤 개인이 비슷한 일을 하는 가난한 나라의 개인보다 실질적으로 생산성이 월등히 높은 분야에서조차 그 격차는 개인의 능력 차라기보다는 시스템의 차이에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 나은 기술, 더 나은 조직, 더 나은 제도와 물리적 인프라를 가진 경제 환경에서 살기에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수세대에 걸쳐 축적된 집단적인 노력의 산물입니다. 워런 버핏은 말하기를 개인적으로 나는 지금까지 벌어들인 돈의 많은 부분이 내가 몸담고 있는 사회가 벌어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나를 방글라데시나 페루 같은 곳에 갑자기 옮겨놓는다면 맞지 않는 토양에서 내 재능이 얼마나 꽃피울지 의문입니다. 30년 후까지도 고전을 면치 못할 거예요. 지금 활동하는 시장은 내가 하는 일에 아주 후한 보상을 내리는 환경입니다. 사실 불공평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큰 보상이지요. 한 개인이 받는 임금은 그의 가치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부자 나라든 가난한 나라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는 임금은 이민 제한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부자 나라의 일부 시민들마저 그들이 일하는 사회 경제적 시스템 덕에 그만큼의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개인의 뛰어난 능력이나 근면성만으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시장에 맡겨두기만 하면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타당하고 공평한 임금을 받게 될 것이라는 널리 알려진 주장은 신화에 불과합니다. 이 신화에서 벗어나 시장의 정치성과 개인 생산성의 집단적 성격을 이해해야만 더 공평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개인의 재능과 노력뿐 아니라 역사적 유산과 축적된 집단적 노력까지 적절히 고려해서 개인의 노동에 대한 보상이 행해지는 사회 말입니다.